한창 지방도 오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네이버에 관심 단지로 등록해두었던 단지 중 하나에서 알림이 떴어요. 신규 매물 2억 5,500만원. 지방 중소도시라 하더라도 준신축인데 2억 5,500이면 많이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해당 알림을 받았을 때도 서울의 한 지역에 매물을 보고 있을 때였는데요. 문자가 오니까 벌써 심장이 나대기 시작하고 제가 보던 집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알림이 뜬 매물의 부동산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실제로 있는 매물인지, 주중에도 집을 볼 수 있는지, 실제 매물이고 평일에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달려가고 싶은데 다음날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반차를 낼 요량으로 바로 매물을 잡고 KTX를 예매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카페로 가서 해당 단지가 지닌 입지와 단지 분석을 해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해당 단지랑 주변 단지의 전세 물량을 확인했어요. 그 해당 단지에도 그리고 주변 단지에도 전세가 귀하더라고요. 대략 매정갭 차이 500에도 맞춰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좋은 신호였던 거죠. 그 다음날 출근해서 오전에 근무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서울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당 집을 보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가계약금을 쌌습니다. 제가 집을 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 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쪽 부동산 사장님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이 집 가계약금 들어갔다라고 알렸고, 흥이 나서 통화하는 사장님 수화기를 통해서 탄식하는 다른 사장님들의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자면 그렇게 2억 5,500에 매수했고요. 주변에 전세가 없었으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가 대비 1,000만원 낮은 2억 4,500에 전세를 마쳤고요.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1,5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금 대비 4-5배가 올랐으니까 수익률은 4-500% 정도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전세 재계약할 때 역전세 맞아서 3,500 정도 돌려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역전세로 전세 계약할 당시 대비 전세가만 6,000이 더 올랐습니다. 당연히 전세가가 제가 예전에 매수했던 가격보다 높은 상태고요. 더 중요한 점은 해당 지역은 지금도 전세가 씨가 말라 있고요. 앞으로 3-4년 내 공급도 거의 없어서 돌아오는 만기에 매도를 하면 4-500% 수익이 나겠지만 안 팔고 다시 전세를 한 번 더 새로 맞춰도 이전에 역전세로 내줬던 전세금의 2배가량이 들어올 겁니다. 이건 제 물건 중에 가장 적은 투자금이 들었던 사례인데요. 다시 서울의 신고가를 갱신했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몇천이 오른 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천이 오른 게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이 없다고 투자를 하지 않고 종잣돈이 적다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기회조차 잡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당장 1,000, 2,000, 3,000밖에 없는데 1억은 언제 모으고 2억은 언제 모으나 하고 생각하면 모으는데 5년, 10년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소액 투자처를 찾을 수 있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소액으로 몇백 프로 수익을 올린 다음에 그걸로 좀 더 나은 지역, 나은 상급지로 갈아타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500을 넣어서 6,000, 7,000을 벌면 그 6,000, 7,000으로 투자하는 투자처는 나중에 1억, 2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막 몇 억씩 오를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 천을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실력이 좀 모자라고 경험이 부족할 때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이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첫 투자에 막 몇 억씩 쏟아부어 투자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실력과 경험치가 낮은데 투입금은 많으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오히려 종잣돈이 적고 투자금이 적으면 비싼 거 못 사요. 아주 좋은 입지에 투자는 못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게 오히려 더 망할 확률을 줄여주기도 해요.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지방이 완전히 죽은 시장이죠. 다들 서울이 오르는데 지방을 왜 가냐고 합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네 망하네 하면서 심지어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2017년, 2018년도에 서울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방 같은 곳, 특히 대전 같은 곳이 10년째 죽어 있을 때 그때 지방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2018년도에는 대전 크로바 아파트도 1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다른 단지들은 더 싸고 투자금도 적게 들었어요. 크로바 옆 단지는 3억도 안 했었고 투자금은 막 3, 4천이면 됐었으니까. 서울의 거래 건수가 2달 연속 7천 건이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라 하는데 이게 지속될지 아니면 9월 이후 보합으로 바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지금부터 공부하면 2025년, 26년에는 참 좋은 시절을 만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좀 있다면 서울 수도권을 봐야겠지만 늘 그렇듯 투자는 죽은 듯이 잠잠한 절망과 비관이 잠겨있는 곳으로 가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버선발로 마중 나오는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해야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군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겠죠. 투자가 아닌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 내 집 마련만 하려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내 집 한 채로 인생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삶은 나아질 수 있습니다. 거주 만족도라는 게 있고 또 자산이 하나는 있는 거니까 물가 상승에 완전 무방비도 아닌 게 되고요.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하건 주택담보대출 잘 받아서 기축을 사건 간에 내 집 마련은 늘 추천합니다. 다만 내 집을 마련할 때에도 가치평가, 즉 입지평가는 할 줄 알아야 하고 매수나 매도의 기법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사는 지역의 입지도 알아야 됩니다. 5억, 10억,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질문이 여기 사도 되나요? 여기 사면 올라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전 재산에 대출을 풀로 땡겨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입지 평가를 할 줄 모르고 집을 삽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행동인 거죠. 부동산 전문 투자자가 되라는 게 아니죠. 정말 최소한의 공부를 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의 문제. 강의를 들으면 가장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많게는 4, 5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 이상 드는 강의를 큰맘 먹고 결제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늘 의욕이 생겨서 좋은 강의를 찾다가 포기하게 되고 결제하려다가 가격이 비싸 망설이고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들 무언가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일단 블로그건 유튜브건 찾아봅니다. 젊은 층은 인스타에서 부동산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채널을 개설하고 부동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시작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최소한의 지식은 좀 얻고 부동산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서. 예전에 저처럼 40년 동안 노동소득에 기대어서 회사에만 갈아놓고 살다가 나중에 현타 맞고 퇴직할 때 돼서 난처해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것처럼 명문대생이더라도 부동산은 잘 몰라서 그 똑똑한 학생들이 소중한 돈을 떼이는 일은 막자고,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책을 썼는데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가 좀 있었어요. 100만 유튜브 강의 50만원짜리보다 더 와닿았다고 희망을 가지면서 보셨다는 구매자분도 계셨고요. 책에 나온 학군 챕터를 읽고 실제 가르쳐준 대로 아파트 실거래가 앱을 통해서 둘째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다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 팔아야 하나 생각했었는데 책을 보고 나서는 더 오래 가지고 가셔야겠다던 주부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400페이지에 3만원대의 부동산 이론과 실전이 녹아 있어서 너무 유익하셨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인데 뭐라도 봐야겠다는 마음에 구매해 읽으셨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신 분들은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나중에 제가 책 내용을 업데이트하면 그대로 업데이트된 내용도 보실 수가 있고요. 책에는 내가 사려는 아파트가 가치가 높은 아파트인지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입지 요소인 직장, 교통, 학군, 환경, 공급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어딜 가건 그 지역을 파악할 수 있는 분위기 임장 방법,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많은 정보를 얻고 금매를 잡을 수 있는 임장 방법,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네이버 부동산을 비롯해 주요 부동산 어플들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넣어두었고요. 서울, 경기, 지방광역시의 40만 이상 중소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역 분석 내용까지 담아놨습니다. 일부러 보면서 바로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사진 자료를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두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질문 중에 공유하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결혼 준비 중인데 부동산 투자 관점이 비슷해야 한다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냐는, 배우자가 되실 분과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비슷하거나 같은 게 좋은데 이는 비단 부동산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틀어서 금융궁합이라고 칭하는데요. 자본주의와 금융에 대한 생각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면 경제공동체로서 소비 습관부터 절약과 저축,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쌓는 계획까지 모든 것이 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한쪽은 이해도가 높고 한쪽은 아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거, 이런 건 괜찮아요. 서로 가르쳐주고 함께 공부하면서 나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예 관점이 다르면 사실 서로 이해시키기도 쉽지 않고 잘 조율해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불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혼 준비 사항으로 경제관념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래서 너무도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만 서로를 설득하려 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서로 다 머리 큰 성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설득하기보다는 제3자의 언어를 통해서 조금씩 결을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운전해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데이트를 할 때 부동산이나 재테크 채널에 영상을 틀어놓는다든지, 부동산 팟캐스트, 물론 요즘은 잘 안 듣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듣는다든지 하는 식이죠. 경제 인플루언서나 작가, 신뢰도 높은 유명 강사의 강연을 함께 들으러 가는 것도 좋고요. 시나 구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을 위한 무료 재테크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자, 이제부터 우리는 경제 공동체야. 이제 허리띠 꽉 졸라매고 종잣돈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파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익숙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Q&A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궁금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달 말쯤에 라이브를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니까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안 보셨어도 와서 이야기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관련해서 달아두었으니까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을 수저바꾸기 스푼체인지였습니다.